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김유정 소설의 주 무대가 되었던 신례마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례마을은 본래 춘천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궁벽진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정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통해서 이 지역이 부각되었고, 이제는 춘천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례마을이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례마을은 산에 묻힌 동네의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례마을은 대표적인 작가 김유정의 고향이며, 그가 쓴 30편의 소설 중 12편의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유정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신례마을은 본래 춘천 시내에서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들어와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춘천 시내가 확장되고 길이 직선화되면서 이제는 시내와 매우 인접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지자체의 정책,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의 활동 등을 통해 신례마을이 김유정을 기념함은 물론 김유정의 문학을 가꾸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례마을은 곧 김유정과 동의어가 되면서 춘천을 상징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례마을에서 먼저 김유정 생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문학촌에는 김유정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조카 김영수 씨와 금병의숙 제자들의 증언을 참고했다고 하죠. 특히 조카 김영수 씨가 매우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정 생가는 전형적인 미음자 형태의 초가집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음자 형태는 중부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가옥의 구조라고 합니다. 김유정 생가는 굴뚝도 특이합니다. 마당 안쪽에 지붕보다 훨씬 낮은 굴뚝이 있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가옥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신례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집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혹여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굴뚝으로 새어나오는 밥 짓는 연기를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독특하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김유정 생가 바로 옆에 김유정 기념 전시관이 있습니다. 김유정의 문학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 유품, 책자 등을 전시하고 있죠. 봄봄, 동백꽃과 같은 김유정의 대표적인 작품들과 김유정의 생애, 작품 배경 지도, 학교 성적표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정의 문학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김유정 생가와 김유정 기념 전시관 건너편에는 보다 다채로운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촌이 단순히 김유정과 그의 문학만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유정 문학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생가, 전시관, 이야기집 등을 돌아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곳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으로 김유정 문학촌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례마을에는 김유정 문학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례마을은 김유정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0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경춘선의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김유정역은 위치가 바뀌어 새롭게 역사를 지었습니다. 이곳을 오가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가 한옥 형태로 매우 독특합니다.
새로운 위치에 새 역사를 지으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옛 김유정역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 김유정역 앞 폐선 철로 위에는 이제는 운행하지 않는 경춘선 무궁화호와 디젤 기관차를 두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유정 문학촌과 그 문학촌을 품고 있는 실내마을은 여느 작가의 기념관이나 박물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되겠죠. 더불어서 과연 김유정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작품을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김유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